최근에 윤석열이 이제 조국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사를 어쨌든 시작이 됐어. 그런데 이제 워낙에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를 괴롭힌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이게 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악수입니다. 조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뼈가 아플 거예요. 조국이 예전에 본인의 트위터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윤선 당시 장관한테 장관직을 내려놔라, 수사 대상이 됐으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트위터에.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고 하면 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조국이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것만 봐도 사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조국한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겁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우리가 하도 당해서, 하도 문재인 정권이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우려나 의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뭐 너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마음에 정말 와닿는 이런 글을 봤는데,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박유하라고 하는 교수님 아시나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써서 좀 유명해지셨던 박유하라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조국에 대한 얘기예요. 자신에 관한 모든 의혹이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적법하다는 조국 교수의 말을 들으니 조선을 적법하게 합병한 일본이 생각난다. 일본의 경우 그 적법이란 자신을 문명국으로 인지하거나 인지하고 싶어한 강대국끼리 보호권이라는 이름의 소유권을 주고받고 한 그들만의 법에 근거한 행위였다. 결국 법이 약자를 위한 것으로 기능하는 건 늘 사후적이고, 법이란 많은 경우 체제 유지를 위해 기능을 한다. 적법하다라는 말은 이 사회의 작동 방식을 안다는 것이고, 안다는 것 자체가 조국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의 강자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지배,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가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조국 교수 관련해 밝혀진 이야기와 행위들도 부당해 보인다. 지금 조국이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에 휩싸여 있어요. 역대 최악인 것 같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도까지 많이 나오는 사람은 드물지 않겠나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조국 교수가 그들만의 법을 풀 가동시킬 줄 아는 인물임이 밝혀진 이상, 그러니까 이 온갖 편법, 온갖 법이라는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자기가 이 법망에서 잘 빠져나가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이런 것이 밝혀진 이상 그는 더 이상 그 법의 바깥에 있는 약자,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거나 대표할 수 없다. 그 스스로 인정한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것은 그런 뜻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완전 명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글을 보고 와, 정말 글 잘 썼다. 역시 배운 사람은 글을 이렇게 써야 돼요. 정말 토시 하나, 글자 한 글자 버릴 글자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 글을 보고 와, 정말 이분 대단하다. 정말 이 시대에 참 지식인은 이런 주장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댓글창을 보면 이젠 손볼 때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티고 있다. 오히려 증거를 먼저 취득하고 인사청문회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풀린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는 눈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에는.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검찰들이, 특수부에 있는 검찰들이 하도 말이 많이 나오고, 특히 여론이 너무나 시끄럽다 보니까 검찰은요, 정권의 눈치보다
여론의 눈치를 더 많이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이 편이 더 지금 이 상황에서 맞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고 만약에 수사를 안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엄청난 여론의 문매를 받게 되고, 비겁한 검찰, 그것 봐라, 윤석열도 본인이 지 입으로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에 충성한다 라고 멋들어지게 말은 해놓고, 실제로 조국이라는 이 사태가 그야말로 전국민적인 공분을 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입을 싹 닫고 있다. 이런 비판을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 여론 때문에 윤석열이 정말 내가 이 조국과 문재인을 갈아엎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이 엄청난 여론과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검찰들이 쓰레기가 아니고 그래도 검찰 중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윤석열한테 총장님,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도 많고 한데 우리가 좀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때 아무리 검찰총장이고 아무리 이 문재인 정권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덮고 가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온갖 여론, 대한민국의 이 들끓는 여론과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을 때 이것을 적당히 무마시키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등 떠밀려서 나왔을 수도 있다. 도무지 이거는 수사 지지를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윤석열 의지와 상관없이 도저히 안 되겠다, 수사해 라고 했겠죠. 그런데 수사해 라고 해놓고 막 미적지근해, 막 이거 하나만한 수사로 진행을 할 것 같아. 그러면 더 욕먹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조국 수사를 했는데 누군가가 예측하다시피 다 봐주는 거야. 막 오히려 검찰들이 증거인멸을 하고 아무것도 입증을 하지 못했어.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전방위적으로 다 압수수색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안 나왔어. 여론이, 국민들이, 지금 특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건 둘째치고 윤석열 본인이 가장 먼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검찰은 문재인 정권의 시녀냐, 문재인 정권의 개냐, 이런 비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일단 문재인까지 이 칼날이 갈지 모르겠으되 조국까지는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 나라 분위기에서 수사를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등 떠밀려서 내가 싫어도, 내가 정말 이 조국을 수사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밀렸다, 지금. 보세요. 서울대, 고려대,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대학이라는 데서 총무회까지 나서서 지금 촛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이건 태극기 집회도 아니야. 태극기 시위도 아닌 촛불 집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본인들의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20대, 30대 젊은 층의 분노가 폭발을 했다. 그래서 도무지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윤석열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과 조국은 서로 좀 상극일 수도 있어요. 서로 잘 안 맞아,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볼 때 조국이 나이도 더 어리고 조국이 좀 가짜나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그래도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검찰에 어떻든 간에 뭐 몇 수를 했든지 간에 어쨌든 검찰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검찰총장이라고 자리까지 딱 앉았는데, 그래도 엄밀히 그 검찰총장이라고 윤석열이 앉아있는데 조국이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평생 검사도 해본 적도 없고 판사도 해본 적도 없고 법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학자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웬 샌님 같은 학자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우리나라 법조계를 개혁을 하겠다, 검찰, 판사 이런 거를 내가 뒤집어 엎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짜증이 났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이놈 봐라, 그래도 내가 검찰총장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나한테 아무 상담도 없이 나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내 조직을 뒤집어 엎겠다고? 검찰은요, 기본적으로 검찰, 판사, 법조는요 3권 분립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 사법부, 입법부 3권 분립이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야 그래도 내가 이 검찰의 대빵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다가 윤석열이 가만히 보면 약간 똘끼가 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샌님 같은 조국이 나와서 자기 조직을 뒤집어 엎는다.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어 엎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한심해. 너무 택도 없는 얘기야. 이것을 봤을 때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콜라보레이션을 이루면서 윤석열이 조국을 수사를 하게 됐고 심지어는 언론에 나오지도 않은 것까지도 지금 압수수색을 했어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그런 것까지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제대로 턴다는 겁니다. 제대로. 윤석열이 저는 이번에 한 건 할 것이다. 조국은 일단 집에 갈 거예요. 이건 거의 확실해 보여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있어요. 이 말을 뒷받칠 만한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잠깐 한번 볼게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죠. 조국 압수수색은 나라 어지럽히는 일, 관계기관 협의도 안 했다. 윤석열을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지금 이것도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해찬도 다 이해찬, 뭐 문재인 다 짜고 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좀 너무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때 또 이렇게 비판했고 또 이해찬이 또 검찰을 비판했다. 압수수색은 조국 사퇴 바라는 압력이다. 가장 나쁜 검찰 적폐가 다시 나타났다. 자, 보세요. 이해찬이 윤석열에게 적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찬이 윤석열 너 적폐야. 당신 적폐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대한 작전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흔들려고 하는 거대한 작전이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가 민주당의 당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너무 음모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잠깐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조 후보가 조국이 스스로 사퇴하기 바라는 압력이라는 생각이 든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31군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법무부나 청와대도 모르는 사이에 언론만 알게 해놓고 전격적으로 31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다. 다 털었다. 그냥 싹 다 털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는 곳까지도 싹싹싹 털었다. 거대한 작전을 진행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이 불만을 감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누가 출국 금지되었다는 등, 부산에 있는 누가 대통령 주치의를 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등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개가 있다. 검찰이 또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언론에 하나씩 흘리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나 검찰에서 뭔가 정보를 얻은 것들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어제 이전까지 나온 것은 언론의 과장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면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피해 사실 유출이다. 검찰이 지금 피해 사실 유출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이해찬이 윤석열의 검찰을 매우 강한 어조로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강한 어조가 또 나와요.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윤석열을 적폐라고 했죠.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최악의 단어는 적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폐라는 얘기가 당대표 입에서 나왔어요. 피해 사실 유포, 이거는 범죄예요. 피해 사실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간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기간의 책임자가 누구예요? 윤석열이죠. 윤석열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이해찬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는 쉽지 않죠. 거기다가 또 정말 좌파들의 성역, 좌파들이 정말 받들어 모시고 있는 노무현 얘기까지 나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노무현까지 나왔다는 거는 이게 노무현까지 팔아서 얘네가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다? 그러긴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치느냐, 정권을 재창출하느냐, 아니면 더 어려워지느냐를 가늠하는 어려운 선거다. 선거 얘기까지 나오고 노무현 얘기까지 나오고 윤석열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도 하고 적폐라고도 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동맹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뒤에 언론은 압수수색 과정을 취재하는데 관계기관의 협의를 안 하는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다면서 나도 몰랐다. 이해찬이. 나도 몰랐는데 언론이 취재했다. 이 점이 지소미아 파기보다 오히려 대한민국을 더 어지럽게 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 어떠신가요? 이런 내용을 보고도 약간 음모론적인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 약간 똘끼 충만한 이 똘끼, 윤석열의 똘끼와 그리고 이 엄청난 여론의 압박. 분명히 검찰들도 여론의 압박을 받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 최동욱 검찰총장도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박근혜 정권이 서슬퍼렇게 정권의 힘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말을 안 들었어요.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짜고 친 거 들통났을 땐 국민이 가만히 안 있는다. 역풍 맞을 거 알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게 짜고 치는 거라고 쳤을 때 국민들이 이걸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네 하고 그때는 더 망해요. 더 망해.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우파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예요. 이게 윤석열한테도 꽃놀이패라고도 하는데 조국이 끝까지 가든 안 가든 윤석열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아니든 어쨌든 우파 진영에는 이롭다.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어쨌든 우파 진영에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나쁜 점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것을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아니냐 좀 더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강하다. 이해찬과 윤석열이 붙고 있는 모습도 굉장히 강하고 조국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 자택을 압수수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은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어요. 판사들이 수색영장을 내주지 않아서 안 된 것이지 윤석열이 자택을 압수수색에서 제외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조국의 자택까지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팩트다. 이 내용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짜고 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고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짜고 치는 거든 아니든 짜고 치는 거여도 결과는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짜고 치는 거라고 하더라도 조국이 중간에 사퇴를 하든 안 하든 조국이 임명 강행되든 안 되든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과 조국은 끝났다. 인민재판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조국은 이미 인민재판으로 끝났어요. 여론재판으로 끝난 거예요. 여기에 확실한 비수를 꽂기 위해서 윤석열이 들어왔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뭔가 검찰과 판사와 이런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됐던 대변인이 됐던 뭔가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청와대의 의중을 드러내면서 검찰과 판사와 이런 사람들을 압박하는 은근히 압박하는 이런 제스처를 보였는데
지금까지는. 이번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상치 않다. 만약에 이런 일을 알았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미리 알았다. 윤석열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청와대에서 미리 알았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건대 청와대가 뭔가 검찰을 압박하는 이런 멘트를 날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에는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조국과 문재인은 끝났다. 조국, 문재인 답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든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리고 뭐 역풍이든 뭐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든 아니든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히게 될 것도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